다시 해볼게요. 자, 광해군의 정치가 있는데, 자, 광해군의 정치, 이거 여러분들 필기했던 거 다시 보면 됩니다. 자, 대내 정치의 주요점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대내 정치의 주요점은 전후 복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뭘 작성한다 그랬습니까? 양안은 뭐라 그랬다, 얘들아? 양안은 뭐라 그랬다? 토지대장이다. 플러스, 뭘 했냐면 이제 호적, 이런 것들을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동의보감이라든지, 이거 허준, 이런 동의보감 같은 것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아픈 사람들은 어떤 그 치료 방법, 그 다음에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무슨 법을 실시했다 그랬죠? 여러분, 무슨 법을 실시했다 그랬죠? 배동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이제 대외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 대외 정책은 무슨 외교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무슨 외교였다 얘기했냐면, 중립외교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중립외교를 필 수밖에 없었냐? 명나라와 누가 싸우고 있었다? 후금이 싸우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치? 명나라 후금이 싸우니까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 당연히 명나라가 파병을 요청하면 우리는 파병할 수밖에 없는데, 명나라가 이제 조선을 파병하자면 파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후금과의 관계도 고려해서 강홍림에게 뭐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투항해서 광해군의 의지를 알려라 라고 얘기했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광홍림이가, 야, 우리 사정 다 알잖아.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과 관계를 우리가 계속 너희들과 싸울 의지가 없다, 이런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후금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랬죠, 그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런 정책들이 국내 정치 상황과 같이 맞물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림이 집권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북인과 뭘로 나뉜다 그랬죠. 남인으로 나뉘면서 누가 집권을 하게 되냐면, 북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광해군과 북인이 권력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서인과 남인이 권력에서 소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서로 뭐하게 되고요. 연합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뭐가 나타난다 그랬냐면은, 광해군에 뭐가 나타난다 그랬지? 얘들아, 광해군에 뭐가 나타난다 그랬지? 실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인목대비를 유폐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목대비를 이제 유폐시키고, 그 다음에 영창대군. 이 영창대군을, 죽이게 되는데, 영창대군을 이제 킬하죠. 이렇게 죽이게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인목대비가 영창대군의 엄마입니다. 엄마이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자꾸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유폐하면서 어떤 그 저지른 폐륜. 이 폐륜에다가 무슨 외교? 중립외교. 이것이 결국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야, 얘는 왕이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얘네들이 뭘 일으킨다. 반정을 일으키면서 이제 북인 정권은 완전히 끝나면서 이제 북인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서인과 남인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인조가 집권을 하게 되고, 인조와 플러스 무슨 정권이 되는 거죠? 무슨 정권? 서인 정권.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서인이 집권하게 되니까 얘네들은 그냥 오직 누구에게 올인하는 외교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거죠. 명나라에게 올인하는 정책을 피면서 친명 무슨 정책을 피게 된다. 이런 친명 배근 정책을 피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친명 배근 정책을 피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얘들아 무슨 날을 부르게 되는 거냐면 정묘호란을 부르게 되는 건데요.
이 정묘호란을 부르는 데는 또 얘가 또 한복을 해요. 얘가 한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이라는 애가 이 서인 반정을 인조 반정을 일으킬 때 같이 주도합니다. 같이 주도했는데 나중에 인조가 집권하고 나서 이걸이 소위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인조 반정할 때 같이 열심히 싸웠는데 왜 니네들은 나한테 뭐 권력이나 이런 거 안 주는 거야 이러면서 얘가 난을 일으킨 다음에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려면 후금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후금에 도망가가지고 후금에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 지금 왕이 바뀌었다. 그리고 니네들과 같이 반대되는 정책을 피려고 하는 애들이 정권을 잡았다. 이걸 이제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후금 애들이 광해군의 그 복수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정묘호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후금과 우리 조선이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후금이 오게 되는데 인조가 어디로 숨었다 그랬어요. 제가 인조가 어디로 숨었다 그랬습니까? 강화도로 숨었고 그리고 우리가 극렬 저항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급로가 길어지죠. 보급로가 왜 길어지냐면 얘네들 지금 이렇게 있으면 우리 조선이 있는데 후금 애들이 이걸 추월하는데 상당히 보급로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얘네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싸우는 게 더 중요해요. 명나라와 싸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후금이 먼저 우리에게 뭘 제시하게 되냐면 이제 형제관계. 이 형제관계를 이제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강화 조건으로. 야, 우리 그만 싸우고 우리 형제관계를 맺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형제관계는 후금이나 조선 둘 다 서로 그렇게 만족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조선 입장에서는 유목민족, 아주 우리보다 후지다고 생각하는 걔네들에게 형제의 관계를 맺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에게 사대를 표하고 이랬던 애들인데, 거기다, 그리고 여러분, 후금 입장에서는 뭐 문제가 다 해결되고 끝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그냥 임시로 문제가 어떻게 된 거죠. 그냥 봉합됐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묘호란은 형제관계를 맺으면서 끝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나라 이름이 여러분 이제 뭘로 바뀝니까? 여러분 나라 이름이 뭘로 바뀌나요? 나라 이름이 이제 청으로 바뀌면서 얘네들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군신관계를 요구하죠. 군신관계. 뭘 요구한다 얘들아? 뭘 요구한다?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형제관계도 치욕스러운데 군신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얘네들 성리학적 명분도 우리나라 우리 정권 여기 지금 남인 남아있잖아요. 남인과 서인 얘네 두 개만 남아있기 때문에 얘네 둘 다 성리학자들이기 때문에 이 군신관계를 받아들인다는 건 상당히 치욕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군신관계를 받아들이자고 얘기하니까 우리 조선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두 가지로 뭘로 갈라지게 되냐면 주화론과 무슨 논으로 갈라지게 되냐면 주전론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됩니다. 조정이, 신하들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신관계를 수용하자는 거죠. 이쪽은 어쩔 수가 없잖아. 군신관계 수용해야지 뭐 나라 망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은 뭐냐면 끝까지 싸우다 죽자예요. 그냥 전쟁하다 죽자 이 얘기입니다. 성리학적 의리,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다 그냥 죽자, 나라 다 없어져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주화론이 이겼을까요? 주전론이 이겼을까요? 에휴, 주화론이 이겼으면 병자호란 안 일어나죠. 무슨 론이 이겼으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났겠어요? 주전론이 이겼으니까 병자호란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얘네 지금 다 무슨 학자들이죠? 여러분 얘네는 뭐에 되게 고지식한 애들이에요. 얘네들 성리학에 상당히 고지식한 애들이잖아요. 근데 얘네 둘 다 이쪽이 더 우세하게 돼요. 이쪽이 우세하면서 야! 뭐 또 우리 어디로 도망가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우리 강화도로 가면서 별상전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버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무슨 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그 홍타이지가 어떻게 왔냐면요. 성이 있으면 이런 성들을 하나씩 깨트리면서 이렇게 왔어요. 성들을 깨트리면서. 성들 깨트리며 오다 보니까 한양까지 오는데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누가 잡히지 않는 이상 안 지는 거예요.
왕이 잡히지 않는 이상 안 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홍타이즈가 그래, 니네들 이제 알았어. 그러면서 병자호란 때는 그냥 말 타고 달려옵니다. 그냥 성들을 다 지나쳐서 그냥 쭉 어디까지 달려오냐면 한양까지 달려와요. 그냥. 그러니까 인조가 야 전쟁이 났습니다. 청나라 애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 그러면 피난 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한양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도로 갈 수 없으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간 겁니까? 여러분 강화도로 갈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남한산성에 가서 버티는 거죠. 근데 남한산성 가서 버티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남한산성이라면 청나라 애들이 이렇게 완전 고립시킨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군대는 어디 있냐면 이 바깥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왕과 군대가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두절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홍타이즈 군대가 어떻게 버렸어요? 그냥 휙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게 다시 우리나라 군대는 쫓아오게 되고 홍타이즈 청나라 군대는 남한산성을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고요. 둘러싸고. 그래서 고립하면서 이 남한산성이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물도 떨어지죠. 식량도 떨어지죠.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누가 이겼겠어요? 주화론이 이겼겠어요? 주전론이 이겼겠어요? 사실 주화론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조가 항복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완전히 우리 삼전도에서 완전히 우리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삼전도에 뭐가 오는 거야 얘들아? 굴욕 이게 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것이 무슨 관계를 그래서 맺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관계를 맺게 된다? 군신 관계를 맺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요점은 뭐니 얘들아? 여기서 요점 뭐니? 후군과 형제관계에 맺은 건 정묘호란. 그 다음에 청나라가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우리나라는 주화론과 무슨 논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주자론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러다가 여러분 병자호란이 터졌고 결국은 무슨 관계를 맺게 된다? 군신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가 정묘호란보다는 뭐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어요? 병자호란 쪽에서 시험 문제 내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주화론, 주전론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 남한산성, 삼전도입니다. 됐습니까?